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7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제 70대를 넘기다 보니 지나온 인생을 되짚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늘 가슴에 사무치고 그리운 때도 있고 더 이상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날들도 있더군요. 아마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진심으로 대한 사람의 충격적인 민낯을 알게 된 사건이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결혼 당시 전 시어머니가 하시던 닭갈비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40년간 쭉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제법 잘했습니다. 딸도 그런 오빠를 따라 공부도 잘하고 착했죠. 특히나 아들과 딸은 우애가 깊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늘 늦게 끝나니 아들과 딸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가게로 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두 아이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저와 남편이 무척이나 뿌듯해했던 기억도 있답니다. 아이고, 쟤넨 언제까지 저렇게 손잡고 다닐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가면 남매들은 서로 가까이 안 가려고 한다던데 쟤들도 그러겠지? 그러겠지 아마.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참 우애가 좋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일하느라 바쁜데 둘이서 저렇게 잘 지내니까 말이야. 그렇게 우애 깊던 남매는 자라면서 멀어지기는커녕 더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학교가 달라지면서 같이 가게로 오는 날은 없어졌지만 그때도 서로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한 번은 딸이 먼저 가게에 왔길래 근처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줬을 때가 있었는데 손도 안 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물어봤더니 딸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나중에 식으면 맛없잖아. 너 저번에 피자빵이랑 소세지빵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아빠가 아까 가서 너 좋아하는 걸로 사온 거야. 얼른 먹어. 아까 빵집에서 바로 나온 거 사왔어. 오빠 좀 이따 올 거 아니야? 오빠 오면 먹지 뭐. 오늘 오빠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그랬어? 오늘 일찍 온다고 했지? 아이고, 오빠까지 기다리려고? 오빠 목은 놔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언제 오빠 올 줄 알고 기다린다는 거야. 너 배 안 고파? 괜찮아. 그냥 오빠 오면 같이 먹을게. 혼자 먹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어. 먹을 거 하나 사더라도 아들과 딸은 그렇게 서로를 먼저 챙겨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 키웠다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가게 한켠에 있었던 작은 방에서 저희가 끝날 때까지 같이 공부를 하곤 했는데 바쁜 와중에 그 모습을 볼 때면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우애 좋았던 남매는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딸 역시 교대에 합격을 했죠. 이렇게 아들, 딸 모두 잘 되고 나니 남부럽지 않게 자식을 키워서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크면서 한번 말썽도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던 게 저희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식품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 잘 풀려나가는 듯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저희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평소에 수영을 매주 배우러 다녔었는데 수영장에 갔다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던 아들도 급하게 내려왔죠. 선민아, 우리 수아 어떻게 하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내가 괜히 운동하라고 했나 봐. 내가 말해서 수영장 다니기 시작했던 건데 다 내 탓이야, 내 탓. 엄마, 아니에요. 엄마 탓 아니고 우리 수아 그렇게 약한 애 아니잖아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가 나중에 깨어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면 정말 슬퍼할 거예요.
그래, 약해지지 말아야지. 우리 수아 꼭 깨어날 거야. 그치? 우리 수 아무 일 없는 듯이 깨어날 거야. 엄마도 믿어. 그렇지만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딸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수아야, 우리 딸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우리 딸 아까워서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한 애 어떻게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있냐고. 수아야, 오빠 왔어. 오빠랑 다음 달에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큰 슬픔에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따님을 잃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께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따님께서 생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하셨었어요. 사전에 동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저희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 상의하신 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착했던 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장기 기증을 신청해뒀던 거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기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무척이나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결국 딸의 바람대로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아쉽게 세상을 떠난 딸이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저희는 그 사람들이 딸의 장기를 받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딸을 보내고 난 후부턴 저희의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와 남편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들 또한 몇 달을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하루는 새벽 이른 시간에 아들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흐느끼는 아들의 그 심정이 느껴져 저 또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큰 슬픔이었죠. 그땐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이 힘들고 슬펐어요. 딸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저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엔 딸이 항상 남아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됐죠. 저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역시 저희에게 딸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월급을 받으면 절반을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늘 저희에게 필요한 곳에 써라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저흰 그럴 수 없었죠. 엄마, 아빠, 제가 드리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셔도 돼요. 엄마랑 아빠 평생 일만 하시고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시고 그거 다 저희 키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젠 제가 보답할게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우리 챙겨주는 건 아들밖에 없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쓰겠어? 우리 아직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노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선민이 너 필요할 때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따로 잘 모으고 있어요.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쓸 것도 없고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쓰세요. 알았다. 알았어. 아유,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젊은 사람이 돈 쓸 때가 더 많지 뭐. 우리야 돈 쓸 곳이 어디 있다고. 자식도 다 잘 컸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착한 아들은 항상 저희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선 전보다 더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하루는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여긴 내가 만나고 있는 하영주 씨. 나보다 4살 어리고 직장 다녀. 영주 씨도 인사해. 여긴 우리 엄마랑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하영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뻐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요. 난 우리 선민이 엄마예요. 그나저나 둘이서 어디서 만났어? 우리 선민이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랑 만나는 줄은 몰랐네. 우리 소개로 만났어, 엄마. 예쁘지?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정말 좋다고 했거든? 배고프다. 우리 밥 먹자, 엄마.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렇게나 예쁜 사람을 소개로 만났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만난 장소를 알고서 기절을 하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굉장히 착하고 해맑고 순수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치 저희 딸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딸이 음식을 먹을 때 하던 표정이나 행동이 비슷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어머님, 음식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와, 어머님 음식 진짜 최고다. 역시 선민 씨가 자랑할 만하네요. 그러니? 아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 나중에 다른 것도 먹으러 와. 내가 닭갈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줄 수 있거든. 아유, 오늘은 닭갈비밖에 못 해줘서 아쉽네. 어머, 어머님, 닭갈비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돼요? 선민 씨랑 같이 또 내려올게요.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 여기 주변에 데이트할 것도 많고 좋은 곳도 많으니까 같이 와서 놀다 가렴. 우리야 언제든지 와도 환영이지. 싹싹하게 자라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과 잘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며느린 저희 딸처럼 활달하고 밝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참 많이 배려하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결혼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며 상견례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이날 전 며느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나저나 결혼 준비하려면 상견례도 치러야 할 텐데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겠지? 가게를 그날은 쉬어야 하나? 미리 날짜 잡아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가게를 쉴게. 아, 그게 엄마, 상견례 말이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상견례를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의아해서 물어보는 저의 말에 예비 며느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난처한 질문을 했나? 그냥 난 의뢰 결혼식 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말할 게 아니었네. 어머,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절 버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사회 나와선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이 못된 인간들. 그래, 그럼 다른 형제들은 있고? 아니요, 형제도 없습니다. 외동딸이에요. 며느린 차분하게 말을 했지만 목소린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뒤이어 며느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사실 선민 씨랑 결혼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전 상처도 많은 사람이고 선민 씨는 좋은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가정에 시집을 가도 될까
혹여나 싫어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유, 괜찮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선택을 해. 부모가 그런 걸 어떻게 자식 탓을 하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여기 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밥 눈치 안 보고 먹어본 것 같아요. 집밥이라고 먹어보질 않았으니 어릴 때도 엄마 아빠는 밥도 안 챙겨주고 밖에만 나가셨어요.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나서 저녁에 돌아온 엄마가 준 빵만 먹고 살았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 어린애한테 빵만 줬던 거야? 아이고, 힘들었겠네. 고생 많았겠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너무나 반겨주셔서 그걸로도 정말 기뻤어요. 어릴 땐 전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크게 혼났거든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방 안에서 처리할 때도 있었고, 그걸 나중에 엄마가 알고 쫓아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처음 본 저도 그렇게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괜찮어, 괜찮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이제부터 우리 한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두 사람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전셋집에 살았어요. 2년 동안 살면서 며느린 저희에게 정말 잘했죠. 주말이면 며느린 어김없이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이 바빠 못 오는 날에도 며느린 항상 와서 저희를 도왔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인지 며느린 일도 야무지게 잘했죠. 여기 소주 한 잔만 주세요. 네, 소주요? 잠시만요. 금방 후딱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번에 수요일에 왔을 땐 안 계시던데 일을 아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가게라 제가 주말에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닭갈비 진짜 맛있죠? 저희 어머님이 솜씨가 이렇게 좋아요. 자주 오세요. 손님들에게도 살갑게 잘하는 며느리 덕분에 단골들도 많이 늘었고, 거기다가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받냐면서 다들 부러워했죠. 거기다가 아들과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평일엔 직장을 다녔던 며느리라 주말마다 오는 게 고될까 저희는 오지 말라고 말리기도 해봤지만, 며느리는 고생할 저희를 위해서 쉴 수 없다며 종종 주말에 내려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더 고마워 저희는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되어갈 무렵부터 며느리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매번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생일이 다가와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싶어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주야, 바쁘니? 이번 목요일에 네 생일날이잖니. 생일엔 아들이랑 같이 재밌게 보내고 주말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할래? 그때 왜 너 가고 싶다던 초밥집 예약할 수 있던데. 초밥집이요? 저 그날 약속 있는데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저 그냥 용돈으로 주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사 먹을게요. 그럴래? 그럼 선민이 통해서 내가 보내마. 생일날에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님, 그냥 저한테 바로 보내시면 되지. 무슨 남편 통해서 보내세요.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사 먹을게요. 어머님, 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어느 날부턴가 며느린 항상 바쁘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던 며느리가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 일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만 봤던 그런 사건들을 며느리도 겪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땐 저희도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간혹 저희에게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와이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잘 깨어나지도 못하고 집안도 엉망이고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아이고, 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니? 그 뭐냐, 요즘 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하지 그랬어. 말은 해봤는데 뭐 들어야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진짜 우울증 걸려서 저러나? 요즘 밥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이사도 가야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서 직장 그만뒀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얘기해봐.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그럴 수 있다잖니. 그래도 가족이란 게 뭐야. 힘들 때 힘이 돼줘야지. 안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보렴. 저흰 그때 그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며느리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활달하고 싹싹하고 잘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가 됐는데 직장도 그만둬서 며느리도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오던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통 받질 않았죠. 가끔씩 오는 연락은 아들을 통해서 보낸 반찬 때문에 오는 연락뿐이었어요. 어머님, 반찬 잘 받았어요. 근데 김치는 안 보내주셨네요? 우리도 김장을 해야 돼가지고 김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시간 되면 와서 김치도 가지고 가고 수육 먹을 거니까 먹고 가. 주말에요? 주말엔 시간이 안 되고 남편이 갈 테니까 남편 통해서 보내주세요. 좀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저번에 한 건 금방 다 먹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번엔 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추렴. 우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니. 아니면 평일이라도 좀 와라. 와서 밥이라도 한 끼 하고 가. 어머님, 저 일 그만둬도 바빠요. 제가 뭐 집에서 노는 것 같으세요? 저도 집안일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죠. 어쨌든 저 주말에 못 가니까 남편 편으로 김치 보내주세요. 반찬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며느린 얼굴 한 번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요즘 며느린 좀 어떠냐? 살림은 좀 잘하고 있어? 괜찮은 거야? 아유, 요즘 통 집에도 안 오고 연락해도 시큰둥하고 왜 그러는 거니? 아휴, 말도 마세요, 엄마. 밥은 무슨 청소라도 제대로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내가 오죽하면 빨래통 뒤져가지고 양말 꺼내 신는다니까요. 일도 안 간다면서 왜 이렇게 집에 있질 않는지 원. 그러면서 이상 가자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아이고, 걔가 왜 그런다니. 뭐 얘긴 해봤고 뭐라고 하진 않니? 그냥 직장 그만두고 우울하고 좀 쉬고 싶다고만 하죠 뭐. 근데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이 매일 밖으로 나가요? 저도 바빠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들의 하소연에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에 알던 며느린 더 이상 없는 듯 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그땐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쯤 아들네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시점이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집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마침 전세도 끝났고 집을 매매해볼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세 끝나고 집을 계약할 거라고? 그래서 집은 알아보고 있니? 지금 모아둔 돈으로 집 구할 수 있는 거야? 모아둔 돈만으론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대출도 받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세금도 있고요. 넓은 평수 아니고 작은 평수로 가면 되죠. 매번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작은 집으로 알아보려고요. 그래?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건 어떠니? 그동안 모아둔 돈에 우리가 한 3억 정도 도와주면 30평 정도 되는 집은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가고 싶은 곳이 몇 곳 있긴 했는데 이자 부담도 크더라고요. 그렇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유, 그리고 아들아, 내 말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엄마 친구 명자 이모 알지? 거기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며느리랑 공동명의를 했나 보더라고. 걔네가 2년도 안 돼서 헤어졌는데 이혼하면서 그걸 다 재산 분할해줬다더라. 아무래도 내가 느낌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집 사게 되면 네 명의로 일단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나중에 애 낳고 그래서 안정 생기면 그때 또 바꾸더라도 말이야. 네 생각은 어떠니? 뭐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저희의 도움으로 아들 낸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전엔 20평대에서 살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며느리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사를 가던 날 며느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손을 꼭 잡고선 하는 말에 저흰 그동안의 걱정이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그래도 제가 일도 그만두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 걱정을 덜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니들만 잘 살면 되지. 우린 바라는 거 없어. 니들이 그저 잘 살고 잘 지내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야. 다른 것보다 둘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돼. 한 번도 다투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하잖니. 다퉈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면 된다. 알았지?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걱정 많으셨죠?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잘 살게요, 어머님. 그렇게 아들 내외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이때쯤 못해도 집들이를 할 텐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론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들도 일이 바쁘다고 하고 그래서 집들이를 못하나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으로 와 밥을 먹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바쁘지? 안 그래도 니들 바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집들이는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아유, 죄송해요, 엄마. 시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바빠서. 그럼 일찍 시간 잡아볼게요. 당신은 어때?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집들이? 집들이 뭐 하면 되지 뭐. 어머님, 언제 할까요? 주말이라도 할까요? 그래. 아, 이삿 날에도 집 정리된 거 못 보고 바쁘니까 일찍 와버려서 궁금했는데 그럼 주말에 간단하게 집들이 하자.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궁금하거든. 네, 그럼 오세요. 주말에 집들이 하죠 뭐. 싫어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주말에 오라는 말을 듣고 저희는 부랴부랴 반찬을 싸서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가고 계시죠? 어쩌죠? 저 가는 길에 잠깐 접촉사고가 나서 이거 처리를 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와이프 있으니까 먼저 올라가 계실래요? 어머, 괜찮니? 사고가 크게 난 거야? 우린 괜찮은데 일찍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와라.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네, 죄송해요. 큰 사고는 아니고 뒤에서 살짝 박았어요. 금방 정리하고 갈게요. 와이프한텐 제가 전화해둘 테니까 배고프시면 먼저 식사하시고 계셔도 돼요. 상황 보면서 또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접촉사고로 시간 내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흰 하는 수 없이 며느리만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바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고서 저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집들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치워놓고 거기다가 음식이라도 해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거기다가 집안은 엉망에 며느린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상태로 저희를 맞이했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남편 전화 받으셨죠? 좀 늦게 온대요. 아니 니들이 6시까지 오라면서. 그래서 시간 맞춰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니? 아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런 줄 몰랐어요. 남편이 전화 드릴 줄 알았는데 전화 안 갔어요? 늦게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 오실 줄 알았죠. 예, 근데 너 아직 씻지도 않은 거니? 바닥에 이건 다 뭐고 음식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니. 아직 준비를 안 한 거야? 저 남편 오면 아마 할 줄 알았는데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뭐야? 너 지금 그럼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고 살았던 거니? 다른 날도 아니고 집들이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밥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저와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의 말에 뭐가 이상하냐는 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꼭 여자만 집안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 가부장적인 생각이죠. 남자도 집안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자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아들은 일을 하잖니. 네가 전처럼 일을 하는 거면 말도 안 해. 지금 네가 집에 있으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 거대하게 차리지 못하더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전 그냥 남편이 알아서 준비할 줄 알았죠. 그러면 뭐 어머님 출출하실 텐데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버님 어떠세요? 이따가 남편 사고 처리하고 오면 나중에 뭐 음식 시키던지 뭘 하든 준비하면 되니까 그때 뭐 드시면 되잖아요. 뭐야? 라면? 네, 끓여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끓여드릴게요. 많이 배고프세요? 한 3개 끓일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집들이에서 라면을 대접해? 집들이 한다면서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있어. 거기다가 내일 하면서 시부모 맞이하는 게 어딨니?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니? 시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어머니 절 딸같이 대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편하게 했더니만 이젠 예의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갇혀서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라면이 뭐가 어때서요? 라면 우리나라 국민 음식인 거 모르세요? 진짜 어머니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트집 잡으실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 전에도 집안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언뜻 아들에게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있으면서 집안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해, 남편을 잘 챙기는 것도 아니니 속에서 열불이 났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하니 속 터지고 화가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머리만 짚은 채 한숨을 쉬고 전 결국 폭발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그렇게 우리가 잘해주고 집도 구하는데 도와주고 했으면 잘할 생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저번에 이사할 때 우리 손잡고 했던 말은 뭐야?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고작 라면 먹으라고 집들이 하겠다고 한 거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이 오면 라면 드시다가 뭐 배달이라도 시켜서 드시면 되잖아요. 꼭 제가 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네가 주부니까 음식을 해야지. 그럼 결혼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일을 밖에서 하고 오면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뭐 큰 거 바라니? 그냥 집안일,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뭐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전 결혼을 한 거지 주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은 곧 구할 거고 잠시 쉬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며느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죠. 말도 안 통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어요. 그때 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누군가 절 스쳐 지나가고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손목을 잡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네가 지금 사람이야? 어떻게 어따 대고 그딴 말에 짓거려? 당장 사과해. 지금까지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 이거 나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집들이 하겠다고 했어? 당신이 집들이 하자고 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당신이 음식을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뭐? 너 양심이 있냐? 네가 나랑 살면서 음식이나 제대로 해본 적은 있고서 말이나 해. 뭐? 내가 너랑 못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 너 각오해.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내팽개쳤던 거. 일하면서 번 돈 나한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번 안 줬던 거. 다 싸잡아서 소송할 거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들의 외침에 며느린 당황스러워하더니만 이내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와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아들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있다 겨우 앉아서 듣게 된 말은 더욱 놀라웠어요. 며느린 결혼하고 나서 신혼초를 빼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월급도 제대로 안 가지고 오고 매일 야근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온 날도 많았다는 거였죠. 진작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뒀어야 하는 건데 전 솔직히 와이프가 그래도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이상해서요. 그래, 안 그래도 우리도 그 얘기 했었는데 도대체 왜 저런다니. 예전엔 안 그러던 애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헤어질 거 다 파헤치고 헤어지려고요. 알아보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아들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전해온 소식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아들은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보긴 했어? 내가 요즘 너무 기가 막혀서 잠도 안 오더라.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다닌다니 걔는? 뭘 하길래 집안을 내팽개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밖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저도 알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시골에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고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뭐? 멀쩡히 가족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한 거야? 아이고, 고아원에서 생활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네, 가족이랑 살다가 성인 돼서 계속 사고치고 그러니까 연 끊고 나왔대요. 친부모는 딸이 밖에서 자꾸 사고친 걸 뒷수습하다가 하다 못해 연 끊었던 거고 이후에 결혼한 것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대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는데 아내가 엄청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이름도 아니고 무슨 용석 오빠 부르면서 아양을 떠는데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뭐? 불륜?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녔다고? 도대체 걘 진실된 게 뭐라니? 아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말하고선 결혼까지 했던 거잖아. 며느린 밖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거였어요. 아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에게 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 영주 소개팅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한테 먼저 쪽지를 줬었거든요. 처음엔 연락을 안 했었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저도 호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 성격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거. 근데 저한테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유쾌하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뭐? 아니 처음엔 니들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한 거 아니었니? 헬스장이라면 너 전에 열심히 다니던 그 헬스장 말이야? 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른들은 그렇게 만난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말리길래 말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걸. 너무 후회돼요, 엄마. 아이고, 세상에나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우리한텐 뭐? 주부 되려고 한 적 없다고? 참나, 기가 차서 정말.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때 뒤밟아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저 사람 핸드폰 통화 내용만 받아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거래요. 이미 변호사도 다 만나보고 왔어요. 그래? 이 사단까지 났는데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럴 수 있어. 괜찮어. 선민아, 네 잘못 아니니까 기죽지 말어. 어떻게든 벌 받게 해야지. 네, 엄마. 저 진짜 끝까지 해서 위자료고 뭐고 다 받아낼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선 저와 남편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보였던 며느린 두 얼굴의 여자였어요. 이후에 상간남 소송을 하면서 정말 더 경악스러운 일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바로 그 상간남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다니던 노래방 손님이었습니다. 며느린 집에서 나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벌다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들어갔던 거였죠.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노래방 도우미로 7,800은 벌다가 상담원으로 2,300밖에 못 버니 일을 그만둔 거였어요. 하루에 수십만 원 벌 수 있으니 그것보다 적은 월급의 직장 생활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노래방 도우미를 하게 됐는데 전에 만났던 손님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상간남 소송을 하면서 소장을 보내고 그 상간남도 만났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 상간남이 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유부남이라고 애만 3명이래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알면 큰일 난다고 애들이 자기 아빠라도 생각 안 할 거라면서 벌벌 떨면서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도대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무튼 그 사람 말론 벌써 1년이 다 돼간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유부남이랑 불륜이었던 거야?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참. 가정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한테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엄마. 나쁜 놈이랑 뭐하러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다 얘기해버렸어요. 남편 간수 잘하라고. 당신 남편 시간 날 때마다 노래방 아가씨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 아마 그 집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집에서도 알아야죠. 이런 걸 숨기겠다니. 참 그 자식도 벌 받아야 돼요. 아들은 단호하게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뻔뻔함을 잃지 않았어요. 집을 처분하려고 아들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더니 며느리가 그 앞에 서 있었죠. 아니, 왜 비밀번호를 바꿔놨어? 아무리 우리가 헤어진다지만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 집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바꿔놓은 거야? 당장 다시 돌려놔. 넌 정말 양심이 있기나 하니? 내가 왜 비밀번호를 바꿔놨겠어? 여기 네 집 아니고 내 집이거든? 그리고 넌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뭐? 나도 마찬가지야. 난 뭐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이래? 그리고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여기 안에 있는 가구들이며 식기들
그거 다 내가 골라서 산 거잖아. 그럼 당연히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웃기시네. 네 변호사가 뭐라고 안 하든? 너 여기서 네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뭘 했다고 가지고 간다고 그래? 이런 한 푼도 보태준 적 없으면서 당당하게 뭐? 재산 분할? 웃기고 있네. 네 더러운 옷들이랑 신발이나 가져가. 그건 네가 준다고 해도 안 받을 테니까. 왜 재산 분할을 안 해? 우리 결혼해서 이 집 산 거잖아. 그러면 분할을 해야지. 어머님 뭐라고 해보세요. 제가 1년 동안 가서 식당 일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발뺌하실 거예요? 야, 시급으로 다 쳐줄 테니까 그만 징징대. 내가 애초에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헛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기나 해. 너 위자료 주려면 앞으로 일 열심히 하니까. 다시 네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이 집에서 꺼져. 양심도 없이 재산 분할 얘기를 꺼내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하루에도 수십 통 상간남과 통화를 한 내역이 존재했고 거기다가 상간남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사진까지 있었기 때문에 승소는 당연한 일이었죠. 거기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며느린 결혼하고서 일을 했을 때조차 월급이 밀렸다느니 급하게 쓸 곳이 있었다느니 핑계로 제대로 월급을 준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분 세탁을 하려고 모든 걸 속이고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 사람의 본성은 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나락으로 향하게 된 건 결국 며느리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도 상간남 부인에게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도 뜯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며느리는 여기저기 노래방 도우미로 전전한다고 했는데 잘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듣기론 어디 달새로 받는 숙박업소에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들리는 소식은 없네요. 아마 제대로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처음엔 좀 힘들어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 아들도 충격이 꽤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이겨내려고 오히려 저희랑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덕분인지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턴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갈 수 있었죠. 이혼을 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과 잘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 여자친구 집안에서도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반가워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여전히 닭갈비집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은 아들과 여자친구가 놀러와 같이 나들이 가는 재미로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저 오늘 도시락 싸왔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저 이거 만드느라 새벽부터 부산스러웠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뚝딱 잘하세요? 그냥 연륜이지 연륜. 나도 예전엔 하나도 못했어. 그나저나 어쩜 이렇게 도시락도 잘 싼다니.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쁜데 맛 한번 봐도 되니? 엄마, 이 사람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취미가 요리래요, 요리. 벌써 해준 요리만 몇 개인지 몰라요. 저 이러다가 아예 살찔 것 같아요. 요놈아, 이 아버지 봐라. 아버지도 엄마 밥 먹고 이렇게 살쪘잖니. 네가 아버지 닮아서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가 보다. 똥차 가고 고급차 온다고 하더니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린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랍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저흰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이별도 해보고 누구보다 행복한 날도 겪어봤죠.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 너무나 힘겨웠던 날들도 많았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버티기 힘들고 외로워도 언젠가 지나오면 그것도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이 제일 크더라고요. 요즘은 또 경기 불황이라 하루에 손님이 5테이블도 받지 못하는 날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수십 년간 장사를 하다 보니 이런 날도 있고 또 저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도 언젠간 해 뜨고 볕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해져요.